皆さんこんにちは。明日何時です。本日についてはですね、皆さんが、日本に旅行でいらっしゃるときに、ぜひ、いらっしゃる前に見てほしいなっていうところを少し動画でまとめてみました。ちょっとコメントを確認させていただくと、大体日本旅行結構何回も行ってるよっていう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初めての日本の旅行っていう方もいらっしゃるので、ぜひ、ちょっと韓国とはこういうところが違うよとか、こういう風にやった方が、マナーがいいねっていう風に思ってもらえるよっていうところを、ぜひ、ちょっと参考にしていただきたいなっていう風に思いました。で、おそらく、こちらの動画、多分、私が初めてのっていう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ので、私の名前は明日なんです。生まれも育ちも韓国人です。今、30代半ばなんですけれども、韓国で高校を卒業してから日本の大学に入学して、卒業してからそのまま日本で就職をして、今、社会人をやっております。なので、日本は今年で15年目にな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明日何時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15년 살면서 이거는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부분을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공공장소 매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밖에서는 마음껏 목청을 쓰여도 되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실내에 들어오면은 약간 톤다운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철, 식당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거,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은 전화 통화 자체가 안 되는, 하지 말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식당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구랑 가족이랑 같이 갔어도 큰 목소리로 대화를 하다거나, 물론 대화는 하는 거 좋죠. 근데 너무 흉성을 쓴 그런 대화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에도 통화가 빨리 끝나고 빨리 끊을 것 같으면은 물론 여보세요 바로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하면은 물론 가능한데, 만약에 통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은 그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물론 안 지키는 일본인도 많은데 우리가 또 그거를 안 지켜서 손해볼 거는 없잖아요, 여러분. 에헤. 그리고 이것도 물론 우리나라도 이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일본은 되게 줄을 서는 걸 철저하게 합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 전철, 편의점 어디에서도 기본적으로 약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게 있고, 새치기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조금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1층에 엘리베이터가 6대인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북적이니까 되게 붐빌 것 같잖아. 이렇게 일열 종대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충 분위기 봐서 줄 서시면 됩니다. 어차피 줄을 서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눈치 보셔서 쓰면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하도 맛있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식사에 대해서 식사를 하실 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뭔가 식당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일단 자리에 앉고,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독립적으로 뭔가 밥을 먹고 이런 게 또 워낙 오래돼가지고 하도 친구랑 가족이랑 많이 가보니까 기억이 정확하게 나질 않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를 먹으러 갔을 때는 거기 입구 안에서 카운터 앞에서 직원이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직원이 기본적으로 또 남매사마 데스까? 몇 명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혼자라면 히토리 데스, 2명이면 후다리 데스 이렇게 한 다음에 자리를 안내해 주고요. 일단은 식당에 가시면은 입구에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 다음 거는 그 전하고 되게 관련이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있는 곳에서 많이 외식을 한 건 아니라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기들이
또 집중을 하지 못할 게 있으면 또 찡찡이를 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틀어주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크게 또 안 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음량으로 애기들 이렇게 틀어주는 게 아니라서, 애기들은 이제 이어폰을 아직까지 못 끼니까 될 수 있으면 작게 소리를 틀어주는 것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뮤트를 해서 듣거나 대부분 그 전철 안에서 통화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일본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가 들리는 경우가 제가 생각을 할 때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화나 뭔가 유튜브를 볼 때는 어른들은 꼭 이어폰을, 헤드셋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게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본도 얼마나 먹는 가게가 많습니까? 맛있는 가게가 많은데, 일단 일본 저처럼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미호나이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일단은 노미호나이는 술값이 만약에 노미호나이 2시간인데 1200엔 되게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가게가 친구 한 3, 4명이 갔어. 그러면 메인 요리를 인원수만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미호나이 메뉴 그 밑에 어떤 그 조건이 걸려 있는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다른 데서 먹었고 술만 이제 많이 먹고 싶어서 노미호다에 갔는데, 어머? 밥을 다 시켜야 되네 이러면은 조금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조금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사카에 갈 때 신주쿠, 특히 신주쿠죠. 이케부쿠로, 시부야 이런 JR 주요 역에 내리면은 신주쿠역 같은 경우에는 가부키초역 주변에 삐끼들이 겁내 많은데, 그런 곳에 들어가시면 훨씬 비쌉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아시듯이 그런 곳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면은 신주쿠는 평일에도 유명한 가게는 자리가 안 나는데, 그 시간까지 자리가 안 나고 그 시간까지 삐끼를 쓰는 데는 무슨 가게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따꾸리라고 해가지고 뭐 하이볼 한 잔에 700엔, 800엔 정도 받을 그런 가게들이 되게 많이 물론 다 그런 가게는 아닙니다. 뭔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은, 뭔가 유니폼을 입고 뭔가 직원이 지금 가게가 한가해가지고 점장이 너 조금 아래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어라, 그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아예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게와 다른 가게 여러 가게들이 연합을 해서 고용한 사람인 듯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복을 입고 한쪽에 뭔가 메모장 같은 거를 들고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 새끼 아이테마스요 이런 식으로 요비스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잘 아셔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술을 마시러 갈 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게 이런 거를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미리미리 조금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주쿠 이런 데를 가실 때는요. 식사하실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설이 되게 유명한 일본 체인점이 네기시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우설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설을 세트를 시키면은 밑반찬이 되게 이렇게 나물 같은 게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물 조금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사장님이 더 주시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추가 요금이 들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들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옆에 써 있습니다. 메뉴판이나. 네기시 같은 경우에는 밥은 타베 호다이라고 적혀 있어요. ご自由におかわりできます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 그러면은 그 위에 뭐 국이나 반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추가 요금이 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식당 같은 걸 조금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나물이 그 네기시의 찌개모노가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추가 요금을 내서라도 그 고추 장아찌가 겁내 맛있기 때문에 항상 먹는 편이죠. 그리고 돈가스집 와코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 밥, 미소시루 이런 거는 다 오카와리가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다 메뉴판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서 그 음식이 나오면은 직원분들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고한도 캐베츠도 미소시루 오카와리 고지유 나노데. 그리고 저는
그러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제 스스로가 어렸을 때 제가 조금 그랬을 것 같기 때문에 요새는 코로나가 끝나서 회전 초밥집 가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회전 초밥 자체가 옛날부터 훨씬 적어지고 오히려 이런 리모컨 같은 걸로 판넬 같은 걸로 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한데 이렇게 접시가 돌잖아요. 접시를 딱 들고 이게 뭐지? 이렇게 다시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본 거를 조금 먹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은 들지 말고 이렇게 보시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사지 않을 상품은 손으로 막 건드리는 게 그렇게 막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난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쇼핑이나 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현금 사용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환전이 전혀 필요가 없다면서요. 다 바코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작은 식당 같은 체인점이 아닌 작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현금만 결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미리 우대되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환전을 조금 해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동전이 1엔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동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한국에서 동전 지갑이나 그리고 뭐 동전 계산할 때 편한 거를 미리 가져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땠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건네주잖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때 카운터에 이런 그 파란색 트레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돈을 두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만약에 여러분 지불을 하실 때 거기에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뭔가 대부분의 가게가 약간 정찰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처럼 비싸요, 다까이 막 이래서 흥정을 하는 거는 약간 일본인들도 잘 안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딱 이렇게 쓰여져 태그로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 가격에서 뭐 조그만 상점가라도 그거를 뭔가 싸게 한다 이런 것도 잘 없어서 그것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훨씬 일본보다 많이 시작을 했는데요. 일본도 이제 대부분의 가게가 봉투나 쇼핑백 같은 거는 유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에코백을 챙겨 오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일본 가시면 여러분 온천이나 되게 뭔가 우리나라가 워낙 캐리비안 배 이런 데가 잘 돼 있지만 뭐 일본은 수영장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가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은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이거는 똑같지만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는 필수고 그리고 그 욕실 들어가자마자 카케유라고 해가지고 먼저 몸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탕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미리 비누로 이렇게 샤워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탕에 들어갔을 때 보통 이렇게 온천에 가면은 수건을 유료로 결제를 하면은 큰 바스 타올하고 페이스 타올을 주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페이스 타올을 탕 안에 들고 가는데 그거를 적시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 많이 그 일본 드라마나 그 애니메이션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던 수건을 탕에 적시는 거는 약간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꽤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일본은 타투에 대해서 되게 엄격합니다. 아니 왜 걔네들 이레즈미 걔네 나라에서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빡센 거예요. 이레즈미를 왜냐하면은 누가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일본은 타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빡셉니다. 제가 일본 기숙 자동차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이거였어요. 문신 있는 사람은 입소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그 입소 동기 같이 들어온 아저씨가 문신을 했는데 안
여기에 그 타투를 한 아저씨였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는 그 수업을 받을 때마다 그 남자인데 컨실러로 이거를 여기를 다 지우고 수업을 들었어요. 안 들키려고. 그 정도로 일본은 그 대중 목욕탕, 뭔가 내가 모르는 사람에서 나의 피부색을 보여주었을 때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올림픽, 도쿄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그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일본인보다 타투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약간 규제가 완화된 곳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일본은 또 그 가게에서 그 스티커 가리는 스킨 스티커 이런 것도 파는데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설에서 그 스티커를 붙이고 가능하면 시설 이용하다 하시면 반드시 한국에서 구입해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관련해 드려서 대중교통 관련을 해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신칸센, 우리나라 입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지정석으로 예약을 한 분이 오실 때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였나요? 어땠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갔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칸센 같은 경우에는 자유석과 지정석이 일본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유석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들어서 1호차에서 4호차까지는 자유석, 그리고 5호차에서 12호차까지는 지정석,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성수기가 아닐 경우에는 자유석으로 예약을 하시면은 앉을 수 있는데 골든위크라던가 또 넷마츠넨시라는 그 일본의 큰 명절이나 행사가 다가올 때는 기본적으로 자유석 예약이 안 됩니다. 다 지정석이 되니까 그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중교통 안에서 전화를 하는 거를 되게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렇게 전화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확인을 전화를 되도록 받지 않고, 급하지 않는 전화는 만약에 급한 전화여도 받아도 짧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잘 타가면은 노약자석이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 많은데 뭐 노약자석만 비어있진 않아요. 저도 노약자석을 앉을 때도 있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비켜주시면 되고, 지팡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인지하기가 쉽잖아. 이거는 양보해 드려야겠다. 근데 일본은 이 마크가 무슨 의미냐면은 오나카노나카니 아카짱가 이마스,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산모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본은 임신을 하면은 그런 거 이제 그 지급이 되거든요.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게 되게 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이 내 앞에 왔다 그럼 바로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버스, 제가 여러분 부평 88번, 14-1번, 12번을 그리고 여중 다닐 때는 555번 을 타고 다니는 여자로서 우리나라 버스 너무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88번 아저씨, 88번 왜 이렇게 세게 달리는 거야. 나 진짜.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벨 누르고 빨리 안 내리면 바로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벨을 누르고 아직 차가 달려 있는데 쓰면은 엄청 썩냅니다. 그 마이크를 끼면서 운전기사 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해주셨거든요. 기사 아저씨들이 엄청 스와테 쿠다사이, 오카케 쿠다사이,電車 止まるまで立たないでくださ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벨 누르고 차가 멈출 때까지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충분히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왜냐하면 일본은 거기서 텐라크지코토가 넘어져서 사고를 낼 경우에는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 오히려 좀 빡세게 하는 편이라 벨 누르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제에 대해서 뭔가 결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스이카나 파스모, 일본의 교통카드, 이거는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 친구는 한국에서 사는데 저번에 애플페이로 스이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금 확인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일일이 그 차표 사기가 너무 번잡스럽잖아요. 그래서 스이카 파스모는 수수료가 300엔 정도 들기는 하나 훨씬 편하니까 잔돈이 조금 덜 생기니까 훨씬 좋고, 제가 스이카 파스모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대부분의 체인점은 스이카 파스모로 결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결제 수단을 써봤지만 스이카 파스모만큼 이렇게 반응이 빠른, 대전화 삐리리 결제 완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혼자 여행을 다니시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스이카에 한 미리, 그래서 한 5,000엔, 6,000엔 정도 충전을 미리 해놔가지고, 그 자판기 같은 경우는 요새 스이카 파스모로 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교통카드 또 이 모양이 있으면은 스이카 파스모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참도시대로 야키니쿠야, 그리고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금으로 내거나 신용카드로 내는 게 좋겠지만, 뭔가 편의점에서 오니기리 한 개를 먹었을 때, 뭐 이 정도 주스 하나 사 먹었을 때 이 정도면은 그냥 스이카데 오네가이시마스, 파스모네 오네가이시마스 이러면은 바로 띠디딕 하고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신용카드도 있고 바코드 결제도 많이 쓰는데, 스이카가 가장 빨라가지고 뭔가 짜잘한 거 살 때는 스이카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단은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전압수가 다르기 때문에 110V이기 때문에 그 돼지코 들고 다니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댑터 같은 경우에도 공용이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220V 우리나라 그 전압 전용을 뭔가 드라이기나 이런 전압수가 되게 큰 거 들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쓰셨다가 만약에 그 전기가 호텔 나갔다 또 그러면은 일본 또 전선 그 원인 되게 잘 찾거든요. 그것도 수리 비용 내라고 하면은 골아파지기 때문에 꼭 전압수 확인하시고 변압기 이런 거 잘 챙겨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일본에서 가져가야 되실 거는 보조 배터리. 왜냐하면은 식당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콘센트가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충전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충전이 가능한 곳에는 꼭 고지유니 주된 쿠다사이, 차지 쿠다사이, 고리요 쿠다사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 막 그렇게 그 콘센트를 꼽는 거는 매너가 아니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처음 온 여행지에.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항상 이렇게 꽉 차 있게 보조 배터리 가져오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날씨, 저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땀 맺힌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저녁 지금 5시 반이거든요. 31도입니다. 집 안이지. 아직 에어컨 안 틀었는데 일본은 멋부린다고 옷 여러 가지 옷 입으시면 안 됩니다. 반팔하고 그냥 냉장고 바지 그리고 샌들 운동화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엄마의 아들이 한 10여 년 전에 일본 처음 와서 이 새끼가 가오를 내려고 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뒤져? 너 진짜 뒤진다 이랬는데 저도 그도 서로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기 때문에 그대로 나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키치조지에서 살았거든요. 그 새끼 키치조지에서 역에서 커피만 마시고 다시 집으로 오고 반팔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여러분, 일본 여름은 생존을 위한,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 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옷 입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일본은 반대로 겨울에는 온도가, 특히 도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없기 때문에 패딩, 우리나라에서 입는 노스페이스 패딩 이런 거는 조금 더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로 슈퍼 울트라 다운이었던가 그것만 내내 입고 다녔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그 정도로 지금 덥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옷 그렇게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제 엄마 아들과 결혼을 해줄 아주 귀한 여자친구가 같이 왔는데요.
면세를 약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텍스 리펀드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통했대요. 근데 그 정도로 안 통할 경우가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파고도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업데이트 미리미리 해두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내가 자주 여는 페이지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몰랐는데 여러 구독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는데 되게 기내 수화물일 것 같은데 기내 수화물로 안 돼서 그거를 버려야 되는 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넥쿨링 있잖아요. 일본에 잠시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이거 그 냉동실에 얼리면은 이렇게 목에 거는 거거든요. 아우 근데 좀 쪼인다. 이것도 기내 수화물에 엑스레이에 걸려가지고 버리신 구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것도 꼭 위탁 수화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칼디 영상을 그동안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그 스프레드 이런 것도 다 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과자 이런 걸 빼고는 다 위탁 수화물로 붙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아까 저 텍스 리펀드로 해서 약간 바로 쓸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면세 부탁합니다. 면세 오네가이시마스. 또 혼자입니다. 히토리 데스. 2명입니다. 후다리 데스. 3명입니다. 3인 데스. 또 금연석으로 부탁합니다. 기엔세키데 오네가이시마스. 흡연석으로 부탁드립니다. 키스엔세키데 오네가이시마스. 담배를 피냐고 물어보면 핍니다. 스이마스. 피지 않습니다. 스와나이 데스. 그리고 오시아라이와 도나사이마스까? 결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금은 겐킨데 오네가이시마스. 스이카는 스이카데 오네가이시마스. 카드는 크레시토 카드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쫑겨.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 일본도 본격적으로 지금 어저께까지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35도까지 날씨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덥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오실 때 꼭 시원하게, 그리고 손수건 가지고 오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땀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